자, 이번 주 야구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2시 반에 이제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틀었는데 네. 뉴스에서 계속 무슨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제 속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핸드폰을 쳐봤죠. 그랬더니 네. 갑자기 이태원 그 심폐소생술하는 그 모습 보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 진짜. 와. 네네. 아, 보다가 나중에 못 보겠는 거예요. 아.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불안불안해가지고 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단신 뉴스 없이 주간 야구라 핫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웅 90억 BFA 단연 계약. 이 뉴스가 지금 세 번째 뉴스거든요. 네. 사실 전 이 기사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지금 상무에 1차 합격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예? 1년 더 이제 내년 시즌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 시즌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잖아요. 지금 정식 멤버로 뽑히기는 좀 어렵고요. 와일드 카드로 뽑혀야 됩니다. 네. 이게 내년 시즌에 진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만약에 와일드 카드로 승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무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에 걸립니다. 그렇구나. 그 상무에 못 가요. 그럼 현역 가야 되는 거예요? 현역 가야 돼요. 현역 가야 돼요. 지금 박세웅 선수는 그래서 오. 모험수를 일단 던진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FA 시장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선발 투수 쪽에 좋은 매물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승원이라든가 박종원 이런 두 선수들도 랜더스가 모두 이제 BFA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였고 네네. 이제 앞으로는 나올 매물이 더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 네. 벌써 BFA 계약이 박세웅 선수가 6번째잖아요. 6번째죠. 네. 그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선수들도 한 해, 두 해 먼저 이제 BFA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좀 이렇게 원래 FA 전해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무리를 하잖아요. 몸도 좀 열심히 만들면서 부상 입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런 것에서부터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금액을 받다 보면 네. 이게 선수들도 책임감도 생깁니다. 그렇죠. 몸을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또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생기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FA로 만약에 이 선수가 나갔을 때 다른 구단과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지.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단도 어떻게 보면 그 FA 시장에서 오버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험 부담을 좀 내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선수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우리 선수라는 그런 자부심도 사실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단도 사실 좋은 제도고, 저는 선수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FA 시장에 이제 기대하는 그 다른 팀들도 있잖아요. 나머지 팀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팬들도 사실 이 FA 시장이 딱 열리게 되면 어떤 선수가 어디로 옮길 것이다. 그걸 기대하잖아요. 어떤 금액이 그렇죠. 맛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박세웅 선수가 5년에 90억이잖아요. 네. 뭐 이 정도 금액이라면 확실히 좀 롯데에서 좀 많은 금액을 좀 제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FA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이가 깡패입니다. 박세웅 선수가 27살이에요. 젊으니까. 27살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기량이 만개하는 시기가 딱 요때거든요. 28, 뭐 한 30대 초반까지, 31살까지. 그때가 절정이죠. 그러니까 전성기의 어떤 그 기간을 롯데 입장에서는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 박종훈이라든가 문승원보다는 한 4, 5년씩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들이 받았던 금액이 있잖아요. 65, 55.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 때문에 사실 아마 롯데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항에 넣었잖아요. 이제 되면 그게 궁금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년까지도 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 조항을 넣기 때문에 네. 롯데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본적인 안전 장치는 마련을 해놨다고 봐야겠죠. 네네. 박세웅 선수가 제가 2015년도 그 KT 갔을 때 잠깐 같이 했습니다. 그때 있었지.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스프링 키퍼를 같이 했어요. 보여준 게 없었죠. 2014년도 입단해가지고 첫 뛰었으니까. 근데 정말 성실하고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운동밖에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아마 롯데 자이언츠도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 군대라는 어떤 그 걸림돌이 있는데도 이렇게 5년에 90억이라는 정말 큰 금액을 베팅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줄 평 정리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좋은 매물 FA로 보긴 힘들겠다. 사실 이게 답이에요. 진짜로
이제 웬만 그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앞두고 있는 FA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이렇게 BFA 단연 계약으로 이제 구단들이 이제 예.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놓치지 않고 예. 또 잃지 않고 또 그렇죠. 그럼 이제 보상- FA에 좋은 매물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겠죠. 아, 보상 선수들도 이런 또 계약을 해야 되니까 예. 생각을 해야 예. 되니까. 두 번째 이슈는 MLB 투어 취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그 낌새들이 네.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취소가 돼버렸죠. 사실 1차 명단이 MLB 쪽에서 이제 넘어왔을 때, 아,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고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국내 팬들이 이제 MLB를 쉽게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특급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야구팬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이 사실상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그런데 와야지. 그런 선수들이 이제 1차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티켓 가격이었죠. 사실 최근에 외야 한 자리가 한 9,000원, 10,000원 정도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외야는 6만 6만 원. 내야는 뭐 39만 원, 네. 뭐 40만 원. 네. 이 두 명이서 가면 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지불을 할 만큼의 MLB의 레벨이 있는 선수들이 오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와. 그러면서 이게 티켓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누가 사겠어요, 이 티켓을. 그렇지. 만약에 정말 그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정도가 온다면 네. 들어가서 볼만 할 텐데. 그런 그것도 것을 아니고. 기대를 하고 분명히 아. 이 메이저리그 투어를 생각을 했을 텐데 이대호 선수가 사실 출전을 하기로 네. 결정을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까지 이제 한 번에 그냥 없어지는 네. 사실 뭐 된 거죠. 허구현 총재는 좀 유감을 표현했는데 네. 일단 MLB 사무국 쪽에서 우리 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오늘 그 월드시리즈 2차전이 열렸습니다. 네. 만프레도 커미셔너가 휴스턴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네. 발표가 났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인터뷰를 거절을 했습니다. 아. 예. 왜 그 월드시리즈에는 선수들이 다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나중에 이슈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라도 분명히 이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줄 평은요? 예고된 파행.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예. 근데 사실 처음부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뜨뜻미진 했어요. 결국에는 메이저리그가 취소했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결국에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돈이 안 되니까 취소했다고밖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야구 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성의 없게 좀 이렇게 취소를 그러니까. 알린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키움 히어로즈 한국 시리즈 진출. 네. 야, 키움 히어로즈가 LG 트윈스를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3대 0을 예상했는데. 좀 혼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뭐 글이 많이 올라온 거 알고 아, 있고. 근데 키움이 지금 3위로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해가지고 결국 그 원래 1차전 이긴 팀이 80%가 넘는 맞아요. 팀인데 80.6%. 예, 이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야, 저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이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 전에 많게 보는 사람들은 8대2. 8대2. 좀 적게 보는 사람들은 3대7. LG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아마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1차전도 또 LG가 잡았고. LG가 6대3으로 1차전 이겼고. 그래서, 이게 키움이, 준플레이오프 이제 5차전까지 치르면서 뭔가 이제 힘이 좀 빠진 게 아닐까. 그렇죠. 많이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죠. 체력이 소진된 네. 상황이었지. 이미. 옐카도 딱 그때 녹화를 했습니다. 아. 옐카도 1차전 끝나고 2차전 들어가기 오전에 음.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나간 건데. 아하.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뭐, 네. 분석을 해드리자면, 키움이 그래서 2차전을 7대0으로 잡았는데, 네. LG 트윈스가 끝까지 쫓아갔다가 이 2차전을 놓친 게 굉장히 좀 뼈아프다고 얘기를 일단은 하더라고요. 플로코릇을 물러뜨린 게 네. 키움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고 네. 그리고 이제 LG 유지영 감독 입장에서는 플로코 선수에 대한 미련이 너무 길었어요. 공이 진짜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공이 다 가운데로 몰리는 데다가 이게 변화구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키움 타자들이 다 빠른 공만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너도 안 되니까 그냥 한가운데 집어던지는 그러니까 초반 실점이 너무 많았었죠. 그러니까 한 2점 석점 줬을 때 바로 바꿨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2주간 LG가 쉬었고 그렇지. 그리고 1차전에서도 불펜을 5명을 썼는데
10개를 넘는 투구수를 기록한 선수가 김진성 하나였어요. 그러면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이 불펜 엔진을 빠르게 써도 사실 상관없거든. 네. 근데 결과적으로 키움이 잘했어. 그리고 키움이 정말 잘했던 게 김재영 선수의 그 네. 다이빙 캐치에서 네. 더블 아웃 잡아내는 장면은 2이닝 세이브. 대단했습니다, 진짜. 네,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와, 3차전도 사실 역전승이었고. 역전승이었고. 안우진을 내고 만약에 키움이 졌다고 한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결국에 또 역전을 가져가더라고요. 안우진은 뭐 지금 계속 나갔다 하면 다 승리로 돌아오는 그렇죠. 상황이 네, 됐고. 6이닝 2실점. 네. 그리고 김재용 선수의 이제 2이닝 세이브가 있었죠. 이정우 선수, 와, 그리고 백투백 임지열 선수랑 이정우 선수 그 칠 때는 소름 돋더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아니 임지열이 거기서 그 역전 홈런을 때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임지열 선수가 통산 홈런이 하나예요. 그것도 올해 하나 때. 네, 올해 하나가 근데 하나예요. 포스트에 지금 2개 때렸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푸이그는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푸이그로 돌아왔더만요. 전반기에는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반기 되면서 좀 홈런도 많이 나오고 후반기 마지막에는 거의 뭐 이제 제 컨디션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어지는 것 같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리그가 메이저리그잖아요. 그렇죠, 리그죠. 거기에서도 월드 시리즈를 10경기 이상 경험을 했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네, 거죠. 이 가을 DNA는 진짜로 저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1차전이 치러집니다. 키움과 이제 SSG가 문학에서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 네. 아마 랜더스는 김광현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1차전에. 김광현, 폰트, 모리만도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4선발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데 4선발은 아마 오원석, 박정우 둘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박정우 선수가 시즌 말매도 좀 안 좋았고 네. 지금 계속 뭐 제구가 좀 안 잡힌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원석 선수 카드를 제가 봤을 때는 4차전 카드로 좀 쓰지 않을까? 아니면 박정우 선수를 뒤에 붙이는 뭐 1+1 키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두 투수와 이제 안우진이 확실하게 지금 그리고 이제 4선발을 이제 누가 갈지 그게 모르겠어요. 좀 키움이 아직 아니 근데 오늘 기사가 나온 거는 정찬원과 한현희를 다시 넣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4선발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그냥 하면 3선발로 체제를 돌리고 예, 좀 불펜을 좀 빠르게 뭐 기용을 하는 어떤 뭐 이런 방향도 아마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네. 키움 히어로즈가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2008년 히어로즈 창단 이후에 처음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SSG 같은 경우는 전신인 SK가 2019년에 우승을 했었고 랜더스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2년 만에. 간에 두 팀의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우승하는 팀이 나오겠네요. 일단 뭐 어느 팀이 우승을 하던 간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는 그러네요. 거죠. 새로운 이름. 한 줄평으로 이 키움 히어로즈의 한국 시리즈 진출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이제 3대0으로 예측했는데 이제 키움 팬들한테 제가 질타를 많이 받았죠. 키움이 네. 0대3으로 진다는 발언은 옐카에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1차전이 끝나고 끝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사실 저 핸드폰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글들 이렇게 이제 캡처해서. 그런 거 많이 많이 써보시잖아요. 있잖아요. 네. 어떤 문구가 떠오르셨습니까? 솔직함은 무례함을 포장하는 무기가 아니다. 일단은, 불편함을 드린 키움 팬들에게 사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귀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네. 네. 많이 힘드셨군요.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를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죠. 이틀 동안.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솔직함이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솔직함을 무기로 건방 떨지 않겠다. 제 다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키움 팬들에게 또 사죄까지 하셨고 라방 공지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1월 6일로 11월 6일. 저녁 한 9시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월 6일이면 그 4차전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야구가 없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네, 야구가 없는 날. 라이브 방송 우리가 1000일 기념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자,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태원 사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 말씀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된다. 야구로!